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오늘 재미 좀 봤습니까?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저기 과거 생각하고 네. 아 이것도 바로 또 후반에 가가지고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강하니까 아 너무 일찍 팔았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제가 아침에 그거 판단하는 기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도움 되실 텐데. 아니 됐어. 그건 구독자 저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궁금해요. 네 그래요. 알려줘요. 네. 저희가 딱 그 직원이랑 좀 애매 좀 하는 친구들끼리 9시 한 10분 20분쯤에 오늘 원웨이다 아니다 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자주 안 나오고 오늘은 한 2명이 원웨이 그러는 거예요. 원웨이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급락에 나오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 때 선물이 시작해서 종가까지 끝으로 나는 걸 원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났어요. 한 9시 한 15분 20분 정도 지날 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들어오고 있었고 현물도 같이 들어오는데 삼성전 하이닉스 안 꺾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9시 반에 했거든요. 10분만 더 보자.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보고요. 9시 30분까지 꺾이지 않으면 그때 쏩니다. 지금까지 경향 자체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시 반이 지나고 10시 정도 지나가는 시기에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주식 물려도 되겠구나. 물려도 엑시스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항상 가족분들한테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오늘은 형성이 아침보다는 오후가 더 많이 됐어요. 더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선물 9천억 샀고요. 그죠? 프로그램으로 얼마입니까? 이 지금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뭔가 이제 해볼 만하게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화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화요일은 아직 잔치 벌일 때는 아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르면 좀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 좋은 것들 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갔고 그 의견이 뭐 어제는 저기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후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치기도 하고 일단 어제 얘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뭐 오후에 이제 그 일단 뭐 어떤 발언들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면 그 이거 확인되지 않는 외신인데 중국에서 우시바이오 네. 그렇죠 생물보험법 때문에 우시바이오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요런 게 좀 텔레그램상에 돌았었어요.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그 건 때문에 투심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 다 던진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가 바이오가 많이 빠져버린 바람에 코스닥이 종가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꺾여 있는 상황에서 3시 20분에 보니까는 선물 2천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요거 얘네들 일단 조금 내일 좋게 보겠거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몇몇 소부장들이 플러스권을 유지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이크론이라든지 어제 기준으로는 오늘 마이크론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 누가 기대했습니까? 그렇지. 네. 어떻게 나올까 좀 불안한 감이 그럼요. 좀 더 네. 컸었죠. 그리고 목표가향도 꽤 있었었고 사실은 외사들이 목표가향을 계속 하고 있었고 조금 이따 국내 증권사들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경험적으로 저도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하향 나온 다음에 거의 바닥 찍힌 거 기억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대형주는 대부분 너무 안 좋다고 목표가 하향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나올 때쯤에 거의 바닥에 찍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삼성전자도 그렇죠. 오늘 올랐으니까 네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싸다는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고요. 일단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뭐 어떤 기재가 종가까지 가게 했었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증시에 호재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렇죠. 근데 호재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이게 왜냐면 그냥 지났기 때문에 회자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회자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 중국 관련 애널리스트 분께서 한 거 코멘트를 좀 같이 인용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진핑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4월, 7월, 10월에서 11월 말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급했다는 거죠. 음. 빨리 땡겨서 오늘 개최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말을 했을 텐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일부만 인용을 하자면은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로 힘있게 실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힘있게. 약간 중국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회자가 된 것 같고 네. 조금 더 호재가 된 거는 호재죠. 중국의 왕커 회사 아시죠? 부동산 회사 왕커가 상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칠 정도로 그만큼 좀 중국 시장도 많이 살아나고 홍콩이 아마 4% 올랐을 거예요. 4.7%. 잠깐 홍콩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볼까요? 홍콩 H? 네. H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5월 달에 고점 넘겼거든요. 이게 홍콩 H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관련 ETF 이쪽으로 아마 파생이 될 텐데 이런 것도 있고 주봉상으로 크게 보면은 보이시죠? 작년 8월 달 고점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도 편하게 이제 정책 발이 먹히는 게 보인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 좀 아쉬운 점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올라야지 우리 꼭 끝까지 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러더라도 뭐 중국 오르든 뭐 하든 우리 오르면 땡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긍정적으로 주식 물려도 먹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일단 우리가 지금은 즐겨야 되는데 네. 하나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지금 2022년도에도 195조, 그러니까 1조 위안 네. 이와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한 몇 조 오르다가 네. 그다음 다시 꺾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걸 풀었을 때 과연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사람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막 부동산을 얼마나 살 것이며 많이 가격이 다운됐겠지만 얼마나 살 것이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막 확장 증설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돈이 중앙은행으로 그렇죠. 쟁기게 되면 그렇죠. 네. 또 이건 머리 아픈 상황.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 왔었었고 저도 어제 그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미국장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볼 때는 그런 건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워킹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 살아나고 확인된 시점은 제가 보기 6개월 후예요. 그러면은 몇 달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형성해도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죠. 오늘 부동산 올랐고 그리고 귀주모태주 아시죠? 귀주모태주 거의 9% 올랐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했고 중국도 지준율 인하한다고 하고요. 아직 안 한 거죠. 한다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G2에서 둘 다 유동성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자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그런 지준율 인하와 그 유동성 공급과는 G2가 같이 유동성을 푸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조금은 이게 지수가 올랐으니까 제가 그렇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 화 엄청 내시거든요. 전문가들 말이 바뀐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안 바뀌었습니까 말이? 어제까지 5만 원 깨진다 6만 원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에 대한 혹은 종목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리서치의 가장 큰 평가 지표는요. 뭘까요? 주가예요. 주가. 예, 결국 주가입니다. 네. 결국 어떤 논리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리서치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리서치를 통해서 주가가 발현이 됐을 때가 가장 좋은 리서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국 일단 여기서 또 PMI 발표하거나 뭐 발표하면 좋지 않겠죠. 네. 좋지 않은데 아까 중앙 정치국 회의 이게 입에 잘 안 익어요. 오랜만에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얼마큼 중국 정부는 다급했다. 솔직히 올 초 같은 경우는 다급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거 연말 가니까는 그 중국 정부에서 5%잖아요. 5% GDP 성장률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은 좀 부양책을 2번 연속 내더라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반응이 22년도하고는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예. 이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걸 보더라도
내가 알리바바를 팔고 났더니 20%가 오르네. 그래서 아니 그동안은 한 10개월 들고 있었는데 네. 진짜 물론 한 수익 10% 정도는 봤지만 요 정말 이 박스 아주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이거에 대한 반응이 확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중국에서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사실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PBR 1.1배 찍고 대부분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1배 수준까지 왔으니까. 근데 찍고 나서 언제 올랐는지 저보고 공통점 발견하라면 저는 지칠 때쯤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날 찍고 나서 적어도 2주, 적어도 한두 달은 항상 옆으로 기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사왔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그 횡보 기간을 못 버텼던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어떻게 중국 거의 2년 빠졌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2년 2년 빠지면서 여긴 안 돼. 지치다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올해 4월 달에 못 터졌어요. ELS 터졌죠. ELS 터지면서 반대 한 번 또 나왔어요. 네. 너무나 힘들게 한 다음에 그 ELS 투자자들 은행 가서 시위하게 한 다음에 올랐어요. 또. 그리고 괜찮나 싶었더니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지칠 때쯤에 한 번씩은 이게 제가 뭔가 좀 그럴듯하고 뭔가 멋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경험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주 요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가이던스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래서 어제 뭐 그제 다 이렇게 또 매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진짜 속 터지지. 제가 항상 속상하고.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좀 쌀 때 사서 좀 적당할 때 파는 주식입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까도 우리 앞에 패널하고도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삼성전자 오늘 물론 4% 급등한 거 기분은 좋은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네, 끊어지질 팔았죠. 않네. 네. 근데 이게 왜 팔까? 하이닉스는 물론 엄청 샀어요. 오늘 하이닉스 거의 4,900억 가까이 네, 샀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파는 데에는 왜 이럴까? 뭔가 우리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오늘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외국인이 판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삼성전자에 혹시 무슨 약점이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했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네. 이렇게 돼 버렸네. 일단 그래도 오늘 주가는 좀 기관에서 좀 방어를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전에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부문, 가전사업 부분이라든지 휴대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다 하면 사업 부분에 겹치지 않는 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심지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올해 외국인 순매수에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순매수예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마이크론에서 강조한 게 예를 들어서 PC도 잘 팔리고 휴대폰 잘 팔려가지고 레거시가 좋습니다 했으면은 저 오늘 수급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의 핵심은 HBM이었잖아요. HBM, AI 쪽. 예, 2025년도까지 완판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외국인들 많이 산 수급은 4,800억 하이닉스, 많이 판 건 삼성전자 2,400억. 딱 극명하게 갈려요. HBM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2주일? 왜냐면 어차피 그때 삼성 실적 발표 전후가 나오니까는 그렇죠. 그때 정도까지 하면 될것 이번에 같아요. 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또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발표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발표를 하잖아요. 10월 초에는. 네. 그리고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확정 시점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발표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삼성전자 발표할 때 큰 기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왜냐면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별로 재미가 예,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숫자 발표할 때도 아마도 뭐 지금 컨센 11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3조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죠. 그러니까 좀 감익 구간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10조 초반대에서 11조 정도만 리즈너블하게 나와주면은 그 정도쯤에서 멈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거고 일단 좀 봐야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랬다 치고 다른 쪽에서 변화가 워낙 많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나한테 천천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우직한 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섹터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는 저기 그 뭐야 찍어서 여쭤보시더니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의욕이 안 생기나 봐.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물어볼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2차전 나는 2차전 네. 스톤을 아니 투심이 회복됐으니까 그렇겠죠.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그냥 확 전 모든 섹터에서 다 오른 느낌? 이건 점 느낌? 기세예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시장이 살아나니까 좀 아까 서두에 저의 분위기라든지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 분들이 더 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업황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독일 보조금 저기 이슈 추가됐고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니까 그거는 유효하게 있는데 테슬라도 나쁘지 않았고 그럼 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2차전이 워낙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2차전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2차전지도 올랐고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다른 거에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니까는 이게 LG 디스플레이 장중 10% 갔었고요. 네. 이게 오늘 내용 보셨을 텐데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빠졌던 산업의 뭔가 살렸죠. 바이오 기억을 해보시면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당 전략경쟁특별위원회 하원에서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았었던 디스플레이 업종이 제가 어제부터 좀 보니까는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싶었는데 뭐 이런 뉴스는 알진 못했겠죠, 다행히. 근데 조금은 싸요. 원래 쌉니다. 디스플레이요. 굉장히 쌉니다. 네. 싼데 LG 리플 기준으로 실적은 왔다 갔다 할 텐데 소재 쪽 아이들 보면은 진짜 싸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좀 해볼까 말까 했는데 손이 안 나갔던 거죠. 손이 안 나갔던 건데 왜냐면 전방 업황이 누구도 사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 규제 요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체화된다면은 국내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근데 숫자는 안 보이잖아요. 숫자 아직 안 그렇지.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소재 살까 디스플레이 살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시장 수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디스플레이가 더 셌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수익률 게임 하는 것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소재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종목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한 3년 못 보셨죠? 안 움직였으니까는. 얘기 드리기 덕산네오록스 인도첨단 소재 이런 쪽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쪽도 슬슬 수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 하면 전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중국 BOE랑 그 중국 업계 LCD 점유율이 72%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야, 완전 독점적이네. 저도 오늘 레포트를 일부 본 건데 오랜만에 저도 산업을 찾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OLED 점유율 51%입니다.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이쪽에서도 좀 뭔가 조금씩의 훈풍이 좀 보이지 않을까? 아직은 뭔가 바닥 찍었다 이런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예. 근데 이게 어쨌든 호재니까 호재에 반응을 하고 또 기대감이 생기면서 확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의 업이 있는 거냐. 그렇죠. 그게 어느 만큼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냐 따져보면은 의외로 좀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런 합리적인 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기대감이거든요. 그치. 근데 주가는 기대감일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요. 올라간 다음에 지금부터 점유율 이만큼 빼서 할 때 업사이드 얼마 하면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상황을 좀 그래도 지켜볼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뺏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좀 아직까지 제가 담당 섹터 애널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그 해외 시장, 네. 오늘 항생도 뭐 4%대 급등 나오고 상해, 심천 뭐 다 4% 가까이들 올랐어요. 네. 일단 오늘 해외 어떤 뭐 좋은 이슈 아니면 나쁜 이슈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영향을 끼칠 만한? 제가 뽑은 거 아까 중앙정치국 회의 중국에서 그거? 좋았다 이건데 이게 대만이 약해요 지금. 그게 네. 대만은 오히려 1%도 안 되는 것 네, 같은데. 0.4%. 물론 미리 올랐으니까 뭐 쉬었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TSMC도 그냥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들 심리 자체가 낙폭과대에서 정책이 나오는 곳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쪽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 같다라는 거고, 니케이 보시면은 니케이도 이렇거든요. 최근에 좀 올려섰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아시아권 내에서도 반도체 쪽 특히 많이 빠지고 대만보다는 조금 더 빠져 있는 쪽에서 좀 업사이드가 있었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심천 보시죠. 이래요, 지금 심천. 야, 진짜 바닥에서 올라가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렇죠. 이게 중국 뭐 항상 저희가 뭐 그래도 뭐 얼라벌라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이 좀 강력하긴 해요. 그 어쨌든 G2 국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무시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걸 다 빼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우리 이틀 보셨잖아요. 공교롭게도 저 오늘만 올랐네요, 대표님. 뭐. 매일 와요, 그럼. 아니, 그럼 또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아무튼. 그러니까는 공교롭게 둘 다 중국 오른 날 우리가 세게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선물 수급 같은 경우도 조금 그쪽 프로그램은 중국 오를 때 약간 우리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발동이 일부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꼴찌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거든, 코스닥. 그렇죠. 이게 서로 동조화 현상을 그다음에 보였다라고 러시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좀 낙폭가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은 한국 증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그럼요. 빠지기만 하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이 가장 매력적일 때는 쌀 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역으로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쟁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만 좋아지면 주승권 널렸다. 우리 가족분들도 소위 이제 저도 이제 뭐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물린 종목을 얘기를 해요. 하면은 요거 만약 지금 현금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사지. 몰려있으니까 내가 액션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막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보면은 뭐 다 40% 50%잖아요. 아닌 게 없어요. 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 논리만 맞고 시장 상태만 맞아주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빼고 팔고 빼고 놓고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한 섹터가 제대로 가는 게 발현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받쳐주는 거, 오늘 아까 또 서두로 돌아가서 몰려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좀 시동이 발동이 되는데 그거는 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월달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일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된다. 확인해야죠.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확인해야 되냐면 금투세 봐야 됩니다. 금투세가 결정이 나야 된다. 또 금투세 또 한 달까지는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깜짝 놀란 거죠. 어제 반응을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거 이제 그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야죠.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은 또 내일은 그래도 지금의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는 있을까요? 내일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지금 오후 현재 마이크론이 15.5%인가 플러스죠.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마이크론 15%를 반영한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9%에 끝나면 우리도 오늘 좀 밀릴 밤에 수 있다. 살짝 밀릴 수 있어요. 경험적. 그리고 좀 오늘 장중에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지금 현재는 1.3% 플러스죠. 나스닥 선물. 네. 장중에 보셨죠? 0.2, 0.3이었어요. 네. 그럼 마이크론 그때 플러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장중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얼만큼 오늘 끝나주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얼만큼 끝나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75포인트 올랐거든요, 대표님. 그럼 좀 있으면 2,700이에요, 또. 그러면은 또 2,700 올라가면 살짝 지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올 때마다 이런 말 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섹터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만약에 시장은 분위기는 유지될 것 같아요. 분위기 유지되는데 최근에 매매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좋은 게 살짝 쉴 때 사도수만 먹었어요. 그죠? 맞아요. 오늘 쉰 게 어디예요? 조선 방산. 그러면은 만약에 반도체가 살짝 쉴 것 같다. 그럼 조선 방산 오늘 또 쉰 게 화장품까지.
이런 쪽이 수남에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정직하거든요. 수남에 따라 어제 반도체 오른 거 부담되겠다 이거 내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또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반도체가 멈춰 있고 얘네들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근데 마이크론 9%에 끝났다. 바라는 거 아니면 마이크론 20% 화이팅. 근데 9%에 끝났으면 하이닉스 한 1, 2%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오늘 세게 튀었었던 소부장 또 밀려요. 그러면 오늘 종가에 소부장을 배팅하기 애매했던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5%에 끝났으면 저는 배팅이 끝까지 갔었을 것 같아. 오늘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는 요런 뭔가의 국내 시장만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요 흐름? 요거를 우리 가족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 아까 시장이 살짝 쉰다면이잖아요. 네. 근데 확 쉰다면 만약에 오늘 70포인트 올랐으면 20포인트 쉬면 확 쉬는 거잖아요. 그런다면은 약간 테마성으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테마성 중에 오늘 움직이다 만 게 뭐가 있었죠? 자율주행 움직이다 살짝 말았고. 딥페이크? 예, 그죠? 네. 예, 뭐라고요?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딥페이크? 딥페이크도 움직이다 말았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 저기 나라에서 또 AI 무슨 센터 만든다고 네, 또 그래가지고 맞아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움직이다 말았고. 메타 애들 좀 움직이다 말았고. 그러면은 이 세네 가지 섹터가 어떻습니까?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율주행도 10시 10분이래요. 10월 10일까지. 10시 10분이랬네. 10월 10일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로보틱스 발표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관중에 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테마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쉴 때는 그때 막 움직이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 움직여서 또 10%대도 보면 또 물리거든요. 또 그러시지 말고 요런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앞으로 증시의 흐름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200일선을 뚫어놨잖아요. 거래소 보면은. 그러면은 60일선 부분이니까 2700포인트까지 닿겠죠. 그런데 이 닿을 때 쌈바로 땡기느냐, 삼전으로 땡기느냐가 또 달라요. 엔솔로 땡기느냐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은 다 올랐다 치고요. 요 20, 30포인트의 구간을 어떤 대형주로 어떤 섹터로 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요. 오랜만에 제가 하는데 60일선 제가 여기 벗겨요. 이제는. 왜냐면은 기세가 좀 바뀌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왜냐면 오늘 보시죠. 거래소가 2.9%, 코스닥도 2.6%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코스닥 혹은 올해 많이 빠져 심천처럼 심천 4%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도 더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거에 대한 장중 분위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뭔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녹여져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둘 다 우리가 가족분들께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 60일선 무신선 여기 닫고 지수 안 가겠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런데 닫고 나서 다시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눌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눌림목에서 매수할 각오를 하자. 그렇죠. 눌려서 사도 돼요. 그러면 얼만큼 사면 되니까 요만큼 사면 정찰병 던져 놓으면 되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섹터 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말씀드린 10월 초부터 또 실적 발표 들어가요. 화장품 또 오겠죠. 음식료 또 오겠죠. 음식료 좋았다니까요 요즘.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올 수 있는 시기가 하나둘씩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좋을 때 그런 섹터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랑 다음 주 봤을 때 이제 또 고용보고도 발표 있다 그러잖아요. 또 있는데 또 오늘 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어제 미국 지표 발표한 거 안 좋은 거를 확인 안 하고 빠졌다가 마이크론을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은 상대적으로 일부 반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 중국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도 이제 저도 한동안 장중에 중국 잘 안 켜놨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제 화나면 이렇게 켜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부터 켜놨습니다. 이제. 예, 오늘부터. 그래야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예. 그러면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 종목 있으시다면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네. 종목은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데 처음에 그 섹터가 올라올 때 뭐부터 올라옵니까? 대장주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그 섹터를 할 때는 그래요. 화장품 기준 실리콘투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플레이가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얘기 들어보면 그 화장품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관련 노이즈들이 한두 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각자 보고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3분기 실적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보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프리뷰 시즌이라고 해서 그 종목 관련 미리 애널리스트 탐방 갔다 와가지고 3분기 프리뷰 아시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미리 내줘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아침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언더 나올 것 같으면 또 빠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은 보고서를 보시는데 딱 한 가지 없습니다. 증익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3분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증익이 예상된다. 감익이 예상되면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부터 10월 한 15일 정도까지가 그 팩터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왜냐면 발표하기 전이니까.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3분기에 대한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 대장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그리고 방산이요. 방산은 내일 풀리죠. 뭐가 풀립니까?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방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안 샀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방산을 지금 로템이 셌었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LIG 넥슨이 가고 있었고,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 풀리면 수급 거기로 쏠리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게 결국 우리가 수급이 약해서 그래. 맞아요. 적은 유동성 가지고 어디 하나가 확 몰려버리면 다른 데가 다 또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내일은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제가 방산 쪽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스페이스도 풀리면서 아마 잘 가겠죠. 여태까지 안 갔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섹터 내에서 확산이 된다 싶으면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안 갔던 거 섹터 하나는 조선이죠, 조선. 조선. 예, 조선도 둘 다 수주 산업인데. 맞아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적당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오늘 조선주도, 그러니까 오늘 딱 잠깐 날 때쯤에 직원들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좋았는데 오늘 안 간 건 무엇이냐?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조선 쪽이 될 텐데, 안 샀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 내일 보고 살라고. 이게 아직까지도 좀 들고 있을 만은 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내일을 약간 뭔가 예상을 하고, 미리 선매수, 선액션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물려도 된다고요. 만약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해보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컨디션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좀 며칠만 기다려 보시죠, 가족분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슬슬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들게 맨날 두들겨 맞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네. 맞아요. 진짜 이제 그러네. 그 지금은 좀 오른 거 있잖아요. 오르는데 다 팔지 마시고요. 3분의 1만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들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예전에 다 팔았어야 돼요. 근데 다 팔지 말고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상 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대표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